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김지은은 피로 물든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연인 이수민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은은 가족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달려왔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수민의 어머니가 나타나 지은을 노려보며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밀쳐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비밀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아름다웠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깊은 눈동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지은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그녀의 진짜 자아는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수민을 만난 건 2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수민은 24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수민은 지은과 달리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진보적이었고 수민은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다. 그날 워크숍에서 수민은 지은의 발표를 듣고 다가와 너무 멋져요. 같이 커피 마실래요? 라고 물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다. 지은은 수민의 자유로움에 매료됐다. 수민은 지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왜 숨겨? 내가 행복하면 돼. 수민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하면 가슴이 조여왔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안 해.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도 수민과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첫 키스는 수민의 작업실에서 늦은 밤 작업을 도와주다 일어났다. 지은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느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수민을 친한 동료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수민을 보며 참 예쁘네. 남자친구는 없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수민은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천천히 해. 나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더 잔인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 씨, 그 디자이너랑 너무 붙어 다니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점점 수민과의 만남을 숨기려 애썼다. 그러던 중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문제가 터졌다. 아버지가 지은에게 요즘 만나는 남자 없어? 나이 차서 결혼할 때 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민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 나 어떡해?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수민은 화를 내며 그럼 나 포기할 거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며칠간 그들은 싸웠다. 수민은 지은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했고 지은은 수민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결국 화해했다. 수민이 먼저 사과하며 미안해. 내 속도에 맞출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잠시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수민의 SNS를 발견한 것이다. 수민은 공개적으로 LGBT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올려놓았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 지은에게 물었다. 수민이 그런 애야? 너랑 왜 그렇게 친해?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수민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져 지내자. 부모님 때문에 수민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 사랑이 옳은가? 가족을 버릴 수 있나? 밤마다 그녀는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친구들조차 여자끼리? 그건 그냥 단계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러나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하지만 나 없이도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미안해. 나 용기 내볼게. 지은의 말에 수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수민도 자신의 가족에게 지은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은 내가 숨기는 게 싫어. 수민의 어머니가 말했다.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수민이 택시를 타고 지은의 집 근처로 오다 사고를 당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민의 가족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위험해졌어. 내 가족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문제야. 이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나? 수민이 깨어난 건 다음 날이었다. 지은은 몰래 병실에 들어가 수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수민은 약하게 미소 지으면 아니야. 나 혼자 가려던 거야? 내가 걱정할까 봐.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수민은 지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혼자서 지은의 가족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내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해보려 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위험한데. 수민은 우리 사랑 증명하려고 라고 대답했다. 그 사건 후 지은의 내면 갈등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가족에게 수민의 사고를 숨겼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 수민이랑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잔이에요. 라고 거짓말했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시선도 문제였다. 병원에서 수민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지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수민이 고생해. 왜 커밍아웃 안 해?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지은을 보며 요즘 LGBT 뉴스 많네. 그런 건 우리나라에 안 맞아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아버지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할까? 수민의 답장은 즉시 왔다. 왜? 사고 때문에. 지은은 다니. 가족 때문에. 나 못 버릴 것 같아. 수민은 화가 나서 그럼 처음부터 왜 시작했어? 나 이용한 거야. 라고 보냈다. 그 싸움은 길어졌다. 수민은 지은의 선택을 비난했고 지은은 수민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수민은 좋아.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옳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밤마다 수민의 생각이 떠올랐다. 수민의 미소,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 한편 수민은 회복 중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 너무 약해.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해. 친구들은 수민을 위로했지만 수민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은의 배신감을 느꼈다.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수민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 숨기면 아파. 그 글은 지은의 친구들에게 퍼졌고 지은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다. 지은은 수민을 만나러 갔다. 미안해. 하지만 나 선택해야 해. 수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선택. 가족이냐 나냐? 그게 사랑이야. 지은은 울며 사랑해. 하지만 수미는 그만. 가봐 라고 말했다. 그 헤어짐은 지은에게 큰 상처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의 눈물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엄마,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회사에서 지은의 상사가 그녀를 불러 요즘 집중 안 돼 보이네. 개인사, 라고 물었다.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만 말했다. 상사는 결혼 생각은 어때? 안정되면 좋을 텐데, 지은은 그 말에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수민과의 추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 선택이 옳았나? 수민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을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공허했다. 지은 생각나 수민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배신감이 컸다. 가족이 중요하다지만 사랑은 수민의 어머니는 딸을 보며 포기해. 내가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고민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수민을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수민은 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게. 그 대화는 다시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깨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 카페에 우연히 들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은과 수민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은 당황하며 아빠,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민을 노려보며 친구. 왜 이렇게 가까워 보이냐? 수민은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의 신문을 받았다. 그 애랑 무슨 관계야? 요즘 LGBT가 문제네.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었다. 그 사건은 지은의 가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머니는 지은을 다그쳤다. 설마 너 그런 애 아니지? 우리 집안 명예가 걸렸어. 지은은 엄마, 나으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절대 안 돼. 그런 건 병이야. 의라고 단언했다. 지은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다. 왜 나만 이렇게? 수민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수민은 이제 선택할 때야.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 버릴 수 없어. 수민은 화를 내며 그럼 나 버리는 거지. 그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수민은 지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내가 겁쟁이야. 사회 탓하지 마. 이지은은 너는 이해 못해. 내 가족처럼 보수적이지 않으니까. 그 말에 수민은 상처받았다. 내 가족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용기 냈어. 지은은 그 후 며칠간 고립됐다. 그녀는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혔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해. 행복해져 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생각해봐.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지은은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옥죄었다. TV에서 LGBT 차별 뉴스가 나오면 그녀는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그 뉴스는 그녀의 현실이었다. 결국 지은은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뭐라고?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왜? 우리가 뭐 잘못했니? 지은은 잔이에요? 그냥 나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 그런 딸 필요 없어. 지은은 충격받아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의 집으로 갔다. 수민은 그녀를 안아주며 잘했어. 이제 같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을 잃은 대가였다. 수민과의 삶은 시작됐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고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잘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수민은 지은을 지지했지만 그녀 자신도 압박을 받았다. 자신의 작업 의뢰가 줄어들었다. 클라이언트 중 일부가 챗GPT 지지자라서 불편해라고 말했다. 수민은 그런 클라이언트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됐다. 지은과 수민은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내 가족 때문에 나도 고생해. 수민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메시지로 생각 바꿀 때까지 연락 마으라고 보냈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됐다. 가족 없이 행복할 수 있나? 수민은 그런 지은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내면도 흔들렸다. 나도 포기할까? 수민은 혼자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은의 옛 친구가 그녀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 선택 후회 안 해. 지은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사회 변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그 말은 지은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었다. 수민과 지은은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모임 후 수민은 지은에게 더 강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은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녀를 무시했다. 내가 왜 왔어? 지은은 엄마 생일이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와. 하지만 그 애 없이 지은은 못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영원히 오지 마. 지은은 집을 나서며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수민은 포기하지 마. 시간 걸려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우리 그만할까? 내가 더 고생할 텐데. 수민은 충격받아 뭐. 이제 와서 지은은 미안해. 가족 없이 못 살겠어. 그 말은 수민에게 배신이었다. 처음부터 그랬어. 나 실험이었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렸다. 수민은 지은을 밀치며 내 가족한테 가.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그녀는 호텔에서 며칠을 보냈다.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이냐 가족이냐? 둘 다 가질 수 없나? 사회의 정형화된 틀이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답은 없었다. 내가 결정해. 수민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했지?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죄송해요. 다시 정상적으로 살게요. 아버지는 좋아. 그 애랑 끊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가족과의 화해는 표면적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안아주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민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는 수민의 SNS를 몰래 봤다. 수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듯 보였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수민의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지은의 부재에 괴로워했다. 친구들에게 지은 없이 못 살겠어 라고 털어놓았다. 친구는 다시 찾아가봐. 수민은 용기를 내어 지은의 회사로 갔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 속에 수민을 데리고 나왔다. 왜 왔어? 끝났어.
수미는 자니. 나 사랑해. 지은은 가족 때문에. 수미는 가족도 이해할 수 있어. 포기 마.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다시 고민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에게 다시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수민 사랑해요. 포기 못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이번엔 영원한 작별이었다. 수민의 집으로 간 지은은 미안해. 이제 같이, 라고 말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회사 정책에 맞지 않아. 지은은 차별이야.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수민의 작업도 더 줄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함께 이겨내려 애썼다.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곳에서 법적 조언을 받았고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정은 힘들었다. 면접에서 개인사지만 LGBT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네,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불합격 통보가 왔다. 수미는 포기 마오 같이 싸워 라고 격려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건강해. 지은은 내 엄마도 어머니는 아빠가 화났지만 나중에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지은과 수미는 함께 모임을 열었다. 비슷한 커플들을 초대해 경험을 공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힘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민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LGBT 친화적인 회사에 취직했고 수민의 작업도 회복됐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엄마 생일인데 수민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뉴스에서 LGBT 권리 법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러던 중 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어머니가 연락해 아빠가 위독해. 와바의 지은은 수민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자 왜 왔어? 라고 했지만 눈빛은 약해져 있었다. 지은은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지은은 가족의 용서를 느꼈다. 어머니는 수민 씨도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아버지는 회복 후 지은에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지은과 수민은 그 변화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컸다. 상처, 배신, 손실. 그들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겼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고 시선은 따가웠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모임에서 연설하며 사랑은 자유야. 숨기지 마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은의 내면은 평화를 찾았다. 내 선택이 옳았어.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수미는 가끔 과거의 배신을 떠올렸다. 내가 가족 선택했을 때 나 아팠어.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이제 같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수민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 있었나?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